지난 2년 동안 AI 트레이드의 주인공 엔비디아, HBM 같은 반도체였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월 12일 이후로는 요 주도주가 살짝 바뀔 가능성을 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동을 할지 오늘 영상에서 짚어 들어볼게요. 반도체 하드웨어 뭐 잘 나가는 거 알죠?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 메모리 반도체죠.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전 개인적으로 6월 12일이 조금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하락 있죠. 요 하락에서 메모리 반도체 얘네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시장이 좀 이렇게 큰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나스닥이 하루에 4% 빠진 건 여러분들 큰 변곡점이에요. 이렇게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주도주가 바뀌는 현상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는지 그걸 말씀 오늘 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X랑 XAI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GPU 자체는 더 이상 병목이 아니다. 진짜 병목은 전력과 데이터 센터 부지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이거 병력 현상 아니야. 앞으로 진짜 중요한 병목은 전력이야. 그리고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야.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좀 걸러서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IPO를 상장 앞두고 데이터 센터 우주로 보내겠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일 병목 자산, 제일 중요한 걸 지네들이 하겠다.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 홍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GPU, 메모리, 반도체 근 1년에서 2년 동안 진짜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근데 지금 그 중국에도 그렇고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배웠었던 반도체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중국에 이젠 미친 듯한 물량들이 나올 건데 GPU가 그때도 부족할 수 있을까? 공급 자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력에 SMR도 포함될 수 당연히 포함되죠. 어떻게 보면 소형 원전이 또 메인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산 메모리가 계속 나올 거 반도체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GPU가 이제 병목이 되겠니? 전력과 데이터 센터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순다르 피차이도 GPU, TPU 공급보다는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와 전력 확보가 더 큰 제약이다. 컴퓨팅 파워 들어보셨죠? 우리 하우스 분들은 우리 배웠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컴퓨팅 파워라고 합니다. 병목 자산이죠, 컴퓨팅 파워.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칩보다 전력이 더 중요하다. 컴퓨팅 파워가 더 중요하다. 칩은 널렸어. 이 칩을 활용해서 컴퓨팅 파워를 넣어줄 수 있는 이 부지와 전력이 가장 중요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도 늘리고 있고 엔비디아, TSMC, 삼성, SK하이닉스 매분기 생산 능력을 두 자릿수로 확장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은 거의 늘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전력망은 지난 20년 동안 신규 발전소 건설이 지금 멈춰 있어요. 송정망의 70%가 25년 이상 노후화됐고 여러분 미국 가면은 막 그 나무에다가 우리는 전봇대로 이쁘게 잘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뭐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좀 효율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정전이 되는 곳 엄청 많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우리처럼 그렇게 관리가 안 돼. 아무리 GPU를 많이 만들고 하더라도 그걸 꽂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지으려고 하잖아요. 누구부터 찾아가야 되냐면 환경단체 혹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요. 왜? 데이터 센터 들어오면 본인들 전기료가 올라가거든. 전기세가. 환경단체 뭐 얘기하지, 시위하지, 데모하지. 데이터 센터는 신규로 못 들어가요. 근데 반도체는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병목 자산은 누구냐? 지금 당장은 메모리 반도체가 좋겠지만 앞으로는 전력이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력 그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들.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하려면 부지 확보부터 전력 연결하고 환경 인허가 받고 건물 건설까지 평균 5년에서 7년 걸린대요. 근데 이것도 확정이 아니에요. 데모하고 시위하고 거기서 그 해당 주에서 반대하잖아요. 10년 넘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GPU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가 1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다 짓고 나면은 GPU는 이미 10년 전, 5년 전 옛날 거예요. 구형이 돼버린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비대칭 구조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물리적 데이터 센터 병목 이 현상이 빠르면 내년 후반부터 본격화된대요. 그리고 내후년에 뭐 내년에 대란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칩이 엄청나게 대란이겠지만 앞으로는 전력망.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 메모리 이제부터 나오죠. 창신 메모리 나온다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중국 메모리 1등 기업이죠. 창신 메모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여기저기 쏟아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죠.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스페이스X IPO를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스페이스X는 사실 우주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AI 기업이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요. 미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어,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지어야 될까 생각을 했더니 우주라는 거죠. 스페이스X한테는 딱이죠. 로켓도 있겠다. 우주에다가 쏘아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전력이 공급한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지금 현실적으로 뭐 환경 문제, 뭐 전기세, 이런 정치적 문제, 전기세면 여러분 생활비죠. 생활비면 정치적으로 또 들어가요. 근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허가가 날 수 있을까요? 허가해주면 그 당은 표심 다 떨어지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정치적인 것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지어야 되냐? 우주에다 지어야겠죠. 우주 같은 경우는 뭐 구름이나 뭐 밤, 뭐 계절, 대기권이 아예 없잖아요. 태양광 발전 효율이 지상 대비 압도적으로 좋죠. 그럼 같은 태양광 패널이라도 우주에서는 지상 대비 약 5배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동안 발전이 가능해서 대규모 배터리 저장 장치가 필요 없대요. 네. 실제 전력 비용 차이도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주에서는 토지, 뭐 확보, 환경 인허가, 송정만 구축 같은 이런 지상 데이터 센터 모든 제약이 없죠. 자유롭죠. 그래서 스타쉽이 갖고 있는 또 재사용 로켓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운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얘기로만 따르면 30개월에서 한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거 안 믿어요. 3년 걸린다 그러면 5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2030년, 31년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페이스X가 만약에 IPO 상장을 해서 시장을 이끌어가요. 그게 우주 섹터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어떤 섹터죠? 메모리 반도체인가요? 아니면 데이터 센터인가요? 전력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누구를 깎아내리면서 자기네 기업을 샤라웃하고 있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 GPU 공급을 하는 엔비디아를 깎아내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이 이제 공급만 부족한 현상이다. 자기네 기업을 띄우고 있죠. 그럼 스페이스X IPO가 상장을 해서 분위기가 좋아.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가 뭘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슨 가능성? 메모리 반도체에서 전력, 데이터 센터. 시장이 바라보는 병목 자산이 메모리 반도체 칩에서 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전력, 그리고 데이터 센터 공급해주는 이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6월 10일 이후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스페이스X는 우주 섹터니까 우주만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AI 트레이드의 2라운드 시작점이 스페이스X 상장날이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건드리고 있냐면 부유식 데이터 센터라고 바다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거 구상까지 하고 있어. 얼마나 부족하면. 한국이랑 일본 조선 업체에다가 그 선박 엔진을 데이터 센터 발전용으로 활용하자. 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건조 문의할 수 있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바다는 부지 냉각이 무료잖아요. 자유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로 가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우주로 가는 거고 뭐 메타, 아마존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전력부터 땡기는 거예요. 왜? 앞으로 병목일 걸 아니까. 전기, 부지, 인허가 받기 힘들다는 거 아니까.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빚을 내서까지 데이터 센터를 지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컴퓨팅 파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시대의 원유라고 볼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전략 자산이에요. 전력. 근데 이 전력이 계속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 계속 막힐 거래. 지금 미리 돈을 땡겨가지고 사야겠죠. 구글도 850억 달러 증자 받아서 그 돈을 갖고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전력을 미리 땡겨 와야겠죠. 이거 안 땡겨오면 나중에 밀려요. 끝나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번 하락을 기점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봐야겠죠.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 칩에만 집중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전력 섹터, 병목 자산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구나.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트럼프 정부가 무슨 행정명령을 내렸냐면 석탄 행정명령을 내렸죠. 6월 1950년도 국방생산법이라고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7억 달러. 그리고 석탄 기업 자체 투자에 17억 달러, 총 24억 달러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소형 드론들 있죠. 걔네들 3개 기업인가 몇 개 기업한테 주는 거 11억 달러였거든요. 양자도 20억이에요. 근데 지금 석탄 발전소 다시 회복시키는 거에만 지금 24억 달러입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석탄 행정명령을 한 이유가 뭘까?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개발했었던 석탄 발전소들이 있죠. 얘네들을 다시 되살리자는 거예요. 14개의 석탄 발전소랑 42개의 광산을 보호해서 2개 신규 발전소, 1개 대규모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예전에 쓰지 않았던 석탄 발전소까지 행정명령을 내려서 다시 복구를 하자는 건 전력이에요.
전기 끌어다 쓰겠다고. 그만큼 전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행정명령 보고 막 석탄 관련주들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석탄 관련주들 담아야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메인 키워드는 석탄이 아니라 전력이라고. 전력. 그럼 어떻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AI 시대에 지금 병목 자산이 메모리 반도체 칩에서 전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알거든. 데이터 센터 지금 부지 못 구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뭐 소형 원전 혹은 뭐 전력 이런 그 석탄 행정명령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전력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수혜주들을 쫙 정리를 해 왔거든요. 보시면은 뭐 변압기 이거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GE 버노바 다들 아시죠? 유명한 거. 얘네들이 그냥 탑이에요. 탑. 근데 얘네들 주가 시가총액이 좀 높아가지고 엄청 무거운 애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튼 같은 경우 이제 좀 매출의 거의 40%가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분배. 그리고 둘째 송전망은 뭐 자 이런 식으로 뭐 퀀타 서비스 그 서비스도 있고 뭐 MIRG도 있고 MTJ도 있고 요런 애들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내부 전력 내부 이제 좀 전력 쪽으로 간다 관리 쪽으로 간다 이제 버티브 버티브 홀딩스였나 버티브 뭐 어쨌든 그리고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 요런 애들 그리고 모놀로식 파워 이런 애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발전 자산은 유틸리티 뭐 내가 발전소 갖고 있다 발전소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중장기 진짜 솔루션 SMR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소형 원전 그리고 우주 인프라 스펙스X 얘도 AI 데이터 센터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펙스X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스펙스X가 뭐 잘 팔릴까 뭐 돈이 많이 몰릴까 뭐 시장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것보다도 미국 증시의 주도주를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럴 정도로 중요하다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전력 쪽으로. 왜? 일론 머스크가 또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 메모리 반도체 GPU는 이제 품목 그 공급망이 이제 그렇게까지 병목이 아니다. 데이터 센터다 전력이다. 그럼 시장은 또 일론 머스크 얘기를 또 들어가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뭐 효성중공, 뭐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애들이 있죠. 대한전선, 송전케이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많이 더 올랐을 거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애들을 보시면 돼요. 앞으로 전력 관련해서. 자,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AI 1라운드는 칩일 수 있겠지만 2라운드는 전력, 데이터 센터지 않을까. 이미 뭐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 많이 오르긴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AI 사이클의 무게중심이 좀 컴퓨팅 칩, 메모리 반도체에 좀 쏠려 있었다고 하면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스펙스X IPO 12일 날 상장되는 이 이벤트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90년도 후반부에 인터넷 붐 초기일 때 시스코,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주였다면 그 다음에는 사이클 어떤 애들이 갔냐? 광 케이블, 통신, 인프라, 데이터 센터 얘네들이 올라갔었던.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겪게 될 시점은 광 케이블, 통신,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이런 애들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6월 12일 날 스펙스X IPO 한번 보고 시장의 주도주가 어떻게 리뉴얼이 되는지 바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